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소년이 남자로 자랄 때 7장인데요. 사실 이제 남성과 여성 교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 6주차에 소년이 남자로 자랄 때 이제 우리 여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소녀가 여성으로 자랄 때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소녀가 여성으로 자랄 때, 또 우리 여학생 교재는 소년이 남자로 자랄 때 이렇게 바뀌니까 오늘은 그냥 소년이 남자로 자랄 때 이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6장에서도 사실 이 청소년기, adolescence와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grow to maturity, 이렇게 성숙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 원어가 라틴어에서 그렇게 왔었다라고 했었고, 이 청소년기 중에 이제 puberty, 이 사춘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기의 첫 단계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오늘 그 내용이 좀 7장에서 다시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소년에서 성인 남자로 변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뭐 성숙한 남자로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일하고 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성의 그 생식기관과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고환과 그리고 음낭. 사실은 저는 제가 2년 전인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미국 학교에서 이 성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 단어를 이제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거의 메디칼 의학 용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환이 뭐고 음낭이 뭐고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 교재가 굉장히 또 한번 성경적인 성교육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게, 사실은 뭐 고환은 어떤 기관이고 음낭은 어떤 기관이고, 그래서 뭐 온도를 유지하는 게 뭐 중요하고 이런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음낭과 고환의 그런 어떤 이런 의학적 혹은 생물학적 그런 기능들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몸의 기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아이들이 이렇게 읽는 게 너무나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우면은 이게 인체의 신비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관점, 세계관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경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이제 음경의 크기는 성관계를 하거나 아빠가 되는 남자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중문화나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메타포나 그런 농담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뭐 웃으면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뭐죠? 놀아줘 노래 중에 슈퍼맨 막 이제 뭐 사이즈가 장난 아니지 막 맞나? 하여튼 그런 이제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럼 뭐 다 몸이 큰 게 좋은 건가? 이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올바르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경수술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요. 포경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의학적인 위생적인 이유로 우리가 포경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랑은 굉장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막 엄마가 짜장면 뭐 돈가스 사준다고 해서 갔다가 당했어요. 막 그런 이제 그런 인터넷 글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선택에 좀 많이 맡기는 그런 한국도 문화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할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는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경수술 받는 게 언약이야 뭐 이런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의학적 혹은 위생적인 이유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기 또 사정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이런 표현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몽정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몽정도 이제 뭐 wet dream 혹은 그 이제 nocturnal emission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영어를 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몽정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성교육 자료 중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는 동안 사정을 하는 것이 몽정이고 야한 꿈이나 수면 중에 성적 쾌감이 동반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닙니다. 몽정은 남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조절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몽정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아이들이 알지 못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심지어는 이제 막 이렇게 침대가 이불이 막 축축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들을 또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건 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성교육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되게 재미난 표현을 봤어요. 제가 이제 여자 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초경을 하면 월경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뭐 꽃을 사주고 네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굉장히 기뻐해주고 축하해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교육 책 보다 보니까 몽정 파티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몽정을 처음 하게 되면 그게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부모가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해준다. 뭐 그래서 요새는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성교육 자료 중에는 이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그런 뭐 세탁 같은 경우 직접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위생과 관련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몽정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제 자위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 한 10장인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자위 얘기 나올 때 그때 자위와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7장을 미리 읽어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아이들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서 다 배운 내용인데 그 관점이 이제 그냥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자 아이를 두신 부모님께는 내가 아이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남자가 여자의 몸을 알고 여자가 남자의 몸을 아는 게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아이에게는 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진정한 남자가 뭐냐라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남성성과 여성성.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남성성의 이미지는 사실 대중문화나 이런 뭐 광고, 뭐 드라마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학습을 하게 돼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재에서는 이제 진정한 이 남자의 의미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위해 성을 계획하셨어. 근데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결합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도 이야기하고 또 남자는 사회와 가정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남자는 아내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여자도 남자를 이렇게 섬겨야 돼. 부부가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남성의 롤 모델, 영웅, 히어로는 예수님이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교육 교재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교육에서 가장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가르침과 동시에 그거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계속 예수님의 롤 모델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또 사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7장 이제 소년이 남자로 자라날 때라고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떠셨나요? 혹시 이거